냄새가 이상해요. 한마디 말이 제 인생을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프랑스 남부 프로방스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벌어진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게요.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라벤더 밭 너머로 보이는 태양광 패널들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제가 꺼낸 작은 도시락 하나가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이곳 태양광 발전소 건설 현장에 파견된 태양광 설비 전문가 이서준입니다. 31살 해외 근무 3년 차지만 아직도 적응이 어려웠죠.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었어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현장으로 향하고 점심시간엔 혼자 구석에서 샌드위치를 먹고 저녁엔 집에 돌아와 넷플릭스나 보면서 시간을 때우는 그런 생활이었습니다. 특히 음식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현지 음식은 도저히 입에 맞지 않았고 매일 빵과 치즈만 먹다 보니 입맛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그래도 참을만 했어요. 이국적인 맛이라고 생각하며 억지로라도 먹어봤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 음식이 그리워졌습니다. 특히 따뜻한 국물이 그리웠어요. 이서준, 오늘도 같은 음식이네요. 프랑스인 동료 피에르가 제 점심을 보며 혀를 차더군요. 저 역시 매일 편의점에서 사온 샌드위치를 먹는 제 모습이 한심했어요. 언어 장벽도 심했습니다. 기술적인 대화는 영어로 가능하지만 일상 대화는 불어여야 했거든요. 점심시간이면 혼자 구석에 앉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게 일상이었죠. 그런데 3주 전 상황이 바뀌었어요. 한국에서 딸을 만나러 온 윤미자 여사님이 제가 머물던 하숙집에 함께 지내게 된 거예요. 63세의 윤미자 여사님은 한국에서 한정식집을 운영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외손주를 돌봐주러 딸네 집에 왔다가 집이 좁아서 임시로 제가 있던 곳에 머물게 되었죠. 처음 만났을 때 여사님의 첫인상은 정말 강렬했어요. 작은 체구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고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톤에서 오랜 세월 많은 사람들을 보살펴오신 분이라는 느낌이 물씬 났습니다. 서준아, 이렇게 먹으면 몸이 망가져요. 첫날부터 윤미자 여사님은 제 식단을 보고 걱정하셨어요. 그리고 이튿날부터 도시락을 싸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정중히 거절했어요. 폐가 될까 봐서요. 하지만 여사님은 단호하셨습니다. 우리 아들 같은 나이인데 어떻게 이렇게 내버려둬요. 그냥 받아요. 첫 번째 도시락을 받았을 때의 감동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따뜻한 밥에 김치찌개, 계란말이, 시금치나물까지. 프랑스 현장에서 한국 음식을 먹는다는 게 이렇게 감격스러울 줄 몰랐습니다. 그날 점심시간 저는 구석에서 혼자 눈물을 흘리며 도시락을 먹었어요.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마치 고향의 품에 안긴 것 같은 포근함이었습니다. 김치찌개의 칼칼한 맛, 계란말이의 부드러운 식감, 시금치나물의 고소한 참기름 향까지. 모든 것이 어머니의 손맛을 연상시켰어요. 그 순간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 냄새는 뭐지? 도시락을 먹기 시작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루마니아 출신 전기 기술자 미아이가 제 도시락 냄새를 맡으며 다가왔습니다. 그날 메뉴는 불고기였거든요. 달콤하고 고소한 냄새가 현장 전체에 퍼져 있었죠. 한국 음식이에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러자 미아이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던 튀니지 출신 아메드, 프랑스인 피에르까지 모두 제 도시락을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특히 김치의 빨간 색깔에 모두들 놀라더군요. 맛있어 보이는데 한번 맛볼 수 있을까? 피에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저는 포크로 불고기를 조금 떠서 건네줬습니다. 피에르가 한 입 먹더니 눈을 크게 뜨더군요. 와, 이건 정말 특별해. 달콤하면서도 짭짤하고. 이 양념은 뭐야? 그날부터 제 도시락은 현장의 화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매일 다른 메뉴가 나오는 것도 신기했지만 무엇보다 그 정성과 맛에 모두들 감탄했습니다. 어떤 날은 김치볶음밥, 또 어떤 날은 잡채와 불고기. 윤미자 여사님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제 도시락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리고 항상 작은 쪽지를 넣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힘내세요, 몸 조심하세요 같은 짧은 메시지였지만 그 한 줄이 주는 따뜻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가끔 힘든 순간들이 있어요. 언어 때문에 의사소통이 안 될 때, 문화 차이 때문에 오해가 생길 때, 그럴 때마다 여사님의 쪽지를 다시 읽어보곤 했습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힘이 났어요. 서준, 너 정말 복받은 거 알지? 아메드가 부러워하며 말했어요. 그의 점심은 항상 단조로운 아랍빵과 올리브였거든요.
미아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에서 가져온 루마니아 전통 음식은 맛있었지만 매일 비슷한 메뉴였죠. 점심시간마다 제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도시락 냄새를 맡으려고, 그리고 오늘은 또 어떤 한국 음식이 나왔는지 궁금해하면서요. 처음엔 좋았어요. 외로웠던 제게 사람들이 관심을 보여주니까요. 하지만 점점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내성적인 성격의 저에게는 이 모든 관심과 시선이 무거웠어요. 특히 도시락을 먹을 때마다 오늘은 뭐야? 냄새 좋다. 한 입만 이런 말들을 들으니 편하게 식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다른 것이었어요. 저만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는 시선이 점점 부담스러워졌습니다. 다른 동료들은 매일 비슷한 샌드위치나 간단한 도시락을 먹는데 저만 매일 다른 한국 음식을 먹으니까요.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건 공정하지 않아. 변화의 조짐은 루마니아계 현장 관리자 블라드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는 제 도시락이 인기를 끌자 못마땅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평소보다 목소리를 높여서 말하더군요. 왜 서준만 그런 특별한 음식을 먹어? 우리는 매일 똑같은 거 먹는데. 분위기가 어색해졌어요. 피에르와 아메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블라드는 계속해서 불만을 표출했어요. 게다가 냄새도 너무 강해. 현장 규칙을 확인해 봐야겠어. 이런 음식 반입이 괜찮은 건지. 그날 밤 저는 윤미자 여사님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여사님, 도시락 때문에 현장에서 좀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혹시 냄새가 덜 나는 음식으로. 여사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알겠어요. 내가 너무 신경을 많이 썼나 보네. 다음 날부터 저는 도시락을 먹을 때 최대한 구석진 곳으로 가서 혼자 먹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윤미자 여사님께 냄새가 적게 나는 음식을 부탁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눈에 띄었어요. 숨어서 먹는 모습이 오히려 더 수상해 보였나 봅니다. 서준, 왜 혼자 먹어? 우리와 함께 먹으면 되잖아. 피에르가 다가와서 물어봤어요. 하지만 저는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블라드의 시선이 부담스러워서 말하지 못했어요. 블라드의 견제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제가 도시락을 꺼낼 때마다 일부러 큰 소리로 말하곤 했어요. 또 특별 음식이네. 참 좋겠다. 개인 요리사가 있어서. 그의 말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어요. 다른 동료들도 점점 어색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신기해하고 부러워했던 분위기가 어느새 질투와 배타감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어요. 그 무렵부터 저는 점심시간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맛있는 도시락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 도시락 때문에 동료들과의 관계가 어색해지는 게 괴로웠어요. 윤미자 여사님의 정성을 거부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 상황을 계속 방치할 수도 없었습니다. 갈등이 정점에 달했던 건 금요일 점심시간이었어요. 그날 윤미자 여사님이 싸주신 도시락은 특별했습니다. 미역국까지 보온병에 담아주셨거든요. 제가 도시락을 열자마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이제 국물까지? 이건 정말 레스토랑 수준이잖아. 블라드가 비꼬듯이 말했어요. 다른 동료들의 시선도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아메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서준, 솔직히 말해줘. 너 어디서 이런 음식을 사오는 거야? 한국 레스토랑?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진실을 말했습니다. 제가 머물고 있는 곳에 한국에서 오신 어머니 같은 분이 계세요. 윤미자 여사님이라고 하는데 저를 불쌍히 여겨서 도시락을 싸주세요. 어머니? 피에르가 되물었어요. 친어머니는 아니고요. 그냥 저를 아들처럼 챙겨주시는 분이에요. 한국에서 한정식집을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 순간 현장이 조용해졌어요. 블라드의 표정이 복잡하게 변했습니다. 아메드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고요. 그래서 매일 다른 음식이 나오는 거구나. 피에르가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블라드는 여전히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불공평한 건 마찬가지야. 왜 서준만 그런 대우를 받아야 하지? 그날 오후 작업 중에도 분위기는 계속 어색했어요. 동료들 사이에 미묘한 갈등이 생긴 게 느껴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해하려고 했지만 어떤 이들은 여전히 부러움과 질투를 감추지 못했어요. 집에 돌아가서 윤미자 여사님께 상황을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여사님, 저 때문에 현장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있어요. 차라리 도시락을 안 가져가는 게. 여사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의외의 말씀을 하셨어요. 서준아, 내일 점심엔 모든 사람 몫을 준비해볼까? 네.
그렇게 하시면 너무 힘드실 텐데요. 괜찮아요. 사실 처음부터 그래야 했나 봐요. 혼자만 챙겨받는 게 미안했을 거예요. 다른 분들이. 여사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 걱정만 하느라 다른 사람들의 마음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었거든요. 월요일 아침 윤미자 여사님은 새벽 4시부터 일어나셨어요. 평소보다 훨씬 이른 시간이었죠. 제가 일어나 보니 부엌에서 여러 개의 도시락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여사님,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우리나라 음식이 얼마나 좋은지 보여주고 싶거든요. 그날 제가 현장에 가져간 건 커다란 보온 가방이었어요. 안에는 10인분의 한국식 도시락이 들어있었습니다. 불고기, 김치, 잡채, 계란말이, 그리고 김밥까지. 여사님의 정성이 가득 담긴 한상 차림이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저는 큰 테이블에 도시락들을 하나씩 꺼내놓기 시작했어요. 동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이게 뭐야? 블라드가 의아해하며 물어봤어요. 윤미자 여사님이 모든 분들을 위해 한국 음식을 준비해 주셨어요. 함께 드셔보세요. 그 순간 현장이 술렁거렸어요. 피에르가 먼저 다가와서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정말 괜찮아? 물론이에요. 여사님이 직접 권하셨어요. 첫 번째로 불고기를 맛본 아메드의 표정이 확 바뀌었어요. 이건. 와, 정말 맛있어. 그 순간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국 음식에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특히 김치에 대한 반응이 폭발적이었죠. 이 빨간 채소는 뭐야? 맵지만 중독성이 있어. 이 국수 같은 건 뭐지? 당면? 정말 쫄깃해. 블라드조차 말을 잃고 계속 먹기만 했어요. 그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미소를 볼 수 있었습니다. 서준, 이 여사님이 정말 대단하시네. 이런 맛을 어떻게 내는 거야? 하지만 식사가 끝나갈 무렵 예상치 못한 반응이 나왔어요. 좋아, 내일은 내가 루마니아 음식을 가져올게. 블라드가 갑자기 선언했어요. 나도. 튀니지 전통 음식 쿠스쿠스를 준비해 올게. 아메드도 맞장구 쳤습니다. 순식간에 점심시간이 각국 음식 자랑 대회로 변해버렸어요. 사실 이 반응은 예상하지 못했어요. 갈등이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새로운 경쟁 구도가 만들어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분위기는 전혀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 활기가 넘쳤습니다. 정말 재미있겠다. 우리 현장이 유엔 식당 같아지겠어. 피에르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 말에 모든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처음으로 현장에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다음 날부터 현장의 점심시간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블라드가 가져온 루마니아 전통 음식. 사르말레는 양배추에 고기와 쌀을 넣고 삶은 요리였는데 생각보다 정말 맛있었어요. 우리 할머니 레시피야. 3대째 내려오는 비법이지. 블라드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처음 보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수요일에는 아메드가 쿠스쿠스를 가져왔어요. 작은 알갱이 같은 파스타에 각종 향신료와 야채를 넣고 끓인 요리였는데 이국적인 향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건 북아프리카의 대표 음식이야. 우리 어머니가 직접 만들어준 향신료 믹스를 써서 만들었어. 목요일에는 피에르가 프랑스 남부 지역의 전통 음식 라따뚜이를 준비해왔어요. 토마토, 가지, 호박을 올리브 오일에 볶은 요리였는데 프로방스의 햇살 맛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이건 우리 할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해주시던 요리예요. 여름 채소의 진짜 맛을 느낄 수 있어요. 점심시간마다 현장은 마치 작은 국제 음식 축제 같았어요. 각자 자신의 나라 음식을 자랑하고 서로의 음식을 맛보며 문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경쟁하듯 시작된 일이었지만 점점 진정한 문화 교류로 발전해 갔어요. 너희 나라엔 이런 음식도 있어? 우리 전통 방식으로는 이렇게 만들어. 이 향신료 이름이 뭐야? 정말 특별해. 대화도 늘어났고 서로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윤미자 여사님의 한국 음식은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았어요. 특히 김치찌개와 불고기는 매번 가장 먼저 동이 났습니다. 이 시기에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블라드가 김치 맛을 따라하려고 양배추에 고춧가루를 뿌려서 가져온 적도 있었고, 아메드는 쿠스쿠스에 간장을 넣어보겠다며 실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모두들 한국 음식의 비법을 알고 싶어 했어요. 서준, 솔직히 말해서 한국 음식이 가장 맛있어. 피에르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런데 이상해. 왜 한국 음식만 이렇게 특별하게 느껴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저도 모르겠어요.
단순히 맛의 문제가 아니라는 건 알 수 있었지만요. 프로젝트 종료를 일주일 앞둔 금요일이었어요. 윤미자 여사님도 다음 주에 한국으로 돌아가실 예정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여사님이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셨어요. 서준아, 오늘은 특별한 도시락을 준비했어요. 부엌을 보니 평소와는 차원이 다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미역국, 각종 나물, 장조림, 계란말이, 그리고 후식으로 식혜까지. 마치 한국의 전통 한상 차림을 도시락으로 옮겨놓은 것 같았습니다. 여사님, 이렇게까지 하시면 마지막이잖아요. 제대로 된 우리 음식을 보여주고 싶어요. 현장에 도착하자 동료들이 모두 모여들었어요. 이제는 윤미자 여사님의 도시락이 금요일의 전통이 되어버렸거든요. 하지만 오늘의 도시락을 보고는 모두들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이네. 블라드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각각의 반찬이 따로 포장되어 있었고 미역국은 보온병에, 밥은 따뜻하게 보온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한국의 전통 한상 차림이에요. 균형 잡힌 영양과 다양한 맛을 한 번에 즐길 수 있죠. 제가 설명하자 모든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각각의 반찬을 맛보기 시작했어요. 특히 미역국에 대한 반응이 놀라웠습니다. 이 검은 해초국은 뭐야? 이렇게 깊은 맛이 나다니. 미역국이에요. 한국에서는 생일이나 특별한 날에 먹는 음식이에요.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윤미자 여사님이 직접 현장에 나타나신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사님의 등장에 모든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처음 보는 분이었지만 그동안 매일 정성스러운 음식을 만들어주신 분이라는 걸 모두들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윤미자입니다. 그동안 서준이를 통해서 여러분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여사님은 유창하지는 않지만 영어로 간단한 인사를 하셨어요. 음식은 맛있게 드셨나요? 정말 최고였어요. 매일 감사했습니다. 피에르가 대표로 대답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쳤습니다. 그때 여사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음식에는 만드는 사람의 마음이 담겨요. 저는 서준이가 외롭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매일 도시락을 쌌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함께 드시니까 더 기뻤어요. 정성이야말로 마음의 언어입니다. 그 순간 현장이 조용해졌어요. 블라드의 눈가가 촉촉해지는 게 보였습니다. 여사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와닿았나 봐요. 그래서 한국 음식이 특별했구나. 아메드가 중얼거렸어요. 단순히 맛의 문제가 아니었어. 마음이 담겨 있었던 거야. 그날 오후부터 현장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서로를 보는 눈빛이 달라진 게 느껴졌습니다. 윤미자 여사님이 한국으로 돌아가신 후 현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갈등이나 질투는 없었습니다. 대신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이 생겼죠. 프로젝트 마지막 날 동료들이 깜짝 선물을 내게 주었어요. 각자 자신의 나라 전통 요리 레시피를 적어서 모은 작은 책자였습니다. 서준, 한국에 돌아가서도 우리 음식을 만들어 먹어봐. 피에르가 말했어요. 그리고 윤미자 여사님께 감사 인사를 전해줘. 블라드도 덧붙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처음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따뜻함이 있었어요. 여사님 덕분에 우리가 서로를 더 잘 알게 됐어. 음식으로 마음을 나눈다는 게 이런 거구나. 아메드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장을 떠나는 날 가장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후임으로 온 한국인 엔지니어 김대호 씨에게 블라드가 다가가서 말하더군요. 김 씨, 혹시 한국 음식 만들 줄 아세요? 우리가 도시락 문화를 시작했거든요. 그날부터 그 현장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도시락 데이가 이어지고 있다고 해요. 각자 자신의 나라 음식을 가져와서 함께 나누는 전통이 생긴 거죠. 6개월 후 피에르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서준, 우리 현장에 새로 온 아프리카 친구가 있어. 아직 적응을 못하고 있는데 윤미자 여사님 생각이 나더라. 우리가 도시락으로 마음을 나눠볼까 해. 그 메시지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윤미자 여사님이 남겨주신 건 단순한 도시락이 아니었어요.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마음으로 소통할 수 있다는 희망이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도 그 현장에서는 도시락 문화가 계속되고 있다고 해요. 새로 오는 사람들에게는 누군가가 먼저 다가가서 자신의 음식을 나누어 준다고 합니다. 이제는 단순한 식사 시간이 아니라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마음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어요. 지금도 가끔 그 프랑스 시골 마을 생각이 나요. 태양광 패널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던 그 현장에서 작은 도시락 하나가 만들어낸 기적을, 그리고 정성이라는 마음의 언어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윤미자 여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실. 진짜 소통은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는 걸 저는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라며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담은 이야기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따뜻한 응원의 표시를 남겨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해주세요.